네, 일단은 y는 루트 x에 대해서 봅시다. 이렇게 보통은 뭐 1차 함수도 뭐 이걸로 시작하고 2차 함수도 이걸로 시작하고 유리함수도 이걸로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쟤는 뭐 이렇게 시작 안 한다. 이걸로 해야 될지 이걸로 해야 될지 헷갈려서. 근데 어느 쪽에는 일단 크게 상관은 없는데 A가 음수일 땐 좀 상관이 있겠지. 그죠? 네,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사실 이제 부호를 안쪽에 다느냐 바깥쪽에 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한 번에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차피 x의 개수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뭐 굳이 이걸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싶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 그게 너무 번거로워서 일반형 같은 걸 만들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개수가 1인 것만 가지고 할 거예요. 어차피 2나 3이 곱해져 있으면은 y 값이 2배, 3배 되니까 이게 조금 더 두꺼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올라갈 거 아니야, y 값이.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y는 루트 마이너스 x 바로 앞에 마이너스 붙은 것을 할 거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루트 x,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것을 그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x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y축 대칭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하면서 그릴 거고, 이거는 이제 식의 부호가 바뀐 거니까 y의 부호가 바뀐 거잖아. 그래서 이제 x축 대칭이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원점 대칭도 해야겠죠. 그거는 루트 앞에도 x 앞에도 부호가 이제 음수가 되는 경우겠죠. 그래서 x 앞의 부호가 말 그대로 x의 부호이고 루트 앞의 부호가 y의 부호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y는 뭐 3마이너스 루트 2마이너스 x이겠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렇다면 어쨌든 얘는 지금 평행이동이 보이죠? 그 평행이동을 알아내는 것은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죠? x축 방향 얼마만큼 이동했죠? 네, 이 질문이 부담하는 건 아니지? 네, 이만큼 이동한 건 알겠죠? 네. 자, 보이나? y축 방향으로는 얼마큼 이동했겠어요? 3만큼 이동했어요. 그죠? 저 1, 3면은 1번, 2, 3면은 2번, 3, 3면은 3번, 4, 3면은 4번이라고 합시다. 1, 2, 3, 4번 중에서 몇 번이? 3번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3번. 그러니까 제가 좀 친절하기를 마음을 먹었다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썼겠죠. 그렇다면 이제 평행이도 아주 잘 보였을 테고 몇 번에서 안 써도 잘 보였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어쨌든 이런 걸 확인하시면 되고 이 부분을 뭐 왜 우리 2차 함수 포물선에서도 꼭지점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꼭지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평행이동의 이동의 기준은 저 꼭지점. 그래서 꼭지점 원점에서 2,3으로 움직였다라고 제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네. 뭐 이 상태가 아니어도 x 앞의 부호와 루트 앞의 부호 그거 가지고 판단하면 되고 그게 각각 x와 y의 부호를 의미한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정말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뿌뿌, 마뿌, 마마, 뿌마. 윤정이 선생님 이거 해본 적 있니? 없어요? 오늘이 그날이었네. 자, listen and repeat. 알죠? 무슨 말인지? 네. 뿌뿌, 마뿌, 마마, 뿌마. 시작. 자, 여러분 다 같이 할까요? 자, 뿌뿌, 마뿌, 마마, 뿌마. 진짜 외로울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좋아요. 늘 복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루트 안이 마이너스인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실수만 그래프에 표현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면 x가 마이너스가 돼서 상쇄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상쇄를 시켜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네, x 앞의 부호가 x의 부호, 사분면의 부호와 관련이 있게 되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면 x가 음수들이 등장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막 외우고 막 받아들이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이제 y의 부호는 그냥 이 값 자체가 y 값이니까 여러분 세상 책에서 루트 a 이렇게 썼어요. 얘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얘는 양수예요. 그걸 판단할 때 a의 부호는 상관이 없어요. a가 음수라면 어차피 허수여서 부호를 따지지도 않습니다. 네. 루트의 부호는 루트 앞이 결정을 하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루트 앞의 부호는 말 그대로 y의 부호, y 좌표의 부호를 의미하는 거니까 네, 또 사분면에서 y의 부호가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분면의 부호와 x 앞에 루트 앞의 부호가 그냥 그대로 매치되는 것만 여러분이 받아들이면은 뻗어나가는 방향을 알 수 있죠. 2,3에서 축을 그리고 2,3을 찍고 거기서 얘는 마음하니까 3, 3면 방향으로 뻗어나가면 되겠구나라고 그리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섬세하게 이런 걸 조정을 해야겠죠. 이 조정을 뭘로 할 것 같아요? 이거 대답해야지. 대답 못하면 뭐 밖에 한 10바퀴 뛰고 와야지. 뭐죠? 뭐가 꼭 조정하죠? 네, 절편 가지고. 네, 이왕이면 y절편 가지고 y절편이 편하니까 늘 x절편보다 y절편이 편하죠. 네,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이제 양수인 걸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위에 지나는 걸 좀 알 수가 있죠. 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더 이상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식과 그래프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래도 함수니까 우리는 정의역, 치역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정의역, 치역을 얘기를 해봅시다. 바로 그냥 여기서 해보죠. 이 식을 보고 여러분이 x는 이런 범위에서 정의될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그때 치역은 y값은 이런 데서 값을 갖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루트 안이 2-x예요. x가 어떤 범위가 될 것 같아요? 이보다 작아야겠죠, 그죠? x가 2 이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루트가 이제 아주 다양한 양수값을 가질 거예요, 그죠? 루트 자체는. 네. 근데 3에서 그걸 뺐네? 그러니까 y의 치역은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3 이하가 되겠죠. 그런 느낌인 거지. 3에서 양수를 뺐기 때문에 딱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래프를 보시면 너무 뻔히 보이는 게 2보다 작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죠? 이게 정의역이 표현된 거야. 당연히 그림이 있는 쪽이 정의역이지. 그 다음에 치역은 y가 3보다 작게 그려지잖아요. 그죠? 네. 그래프를 보고 막 정의역 치역을 구하는데 다시 식을 쓰고 있으면 그건 바보짓이에요. 그래프는 그냥 보고 쓰면 되는 거니까. 예, 이제 식에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을 연습을 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네, 뭐 식과 그래프, 이동, 정의역, 치역 얘기 다 했으니까 거의 다 했네요. 뭐 최대 최소 얘기를 해볼까? 또는 뭐 겹친다 이런 얘기를 해볼까? 그 두 가지가 이제 기본 어떤 함수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이동해서 겹치려면 뭐가 같아야 될까? 라고 한다면 그냥 늘 그건 x의 개수예요. 네. 이게 안쪽에 있든 바깥쪽에 있든 어쨌든 x 앞에 갖다가 놓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걸 결정하기 때문에 그 겹쳤을 때 같아진다 그런 걸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게 뭘 결정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늘 그때 곡률이란 말 씁니다. 그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휘어진 정도가 똑같았을 때 같아지는 거예요. 겹치는 거 그렇고. 자, 무리함수 최대 최소 문제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해야 된다. 좋아. 어차피 우리 많이 배운 사람이 곧 될 테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 있잖아요. 2차 합성에 딱 하나 있는 거. 2차 합성에 요게 딱 하나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난이도가 높아지는데 이제 이게 많이 있는 것들 수2에서 미적분할 때 배우게 됩니다. 이걸 높은 것을 극대라 그래요. 낮은 것을 극수라고 그래요. 통틀어서 극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증가와 감소가 뒤바뀌는 쪽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쉽습니다. 자, 그리고 제한된 범위가 있어요.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범위를 제한해 놓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게 함수의 기본 지문인 거예요. 그러면은 최대치수는 어디서 나올 수 있냐면 극값 또는 경계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어때요? 이 명제는 참인 것 같습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치수는 극값 또는 경계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당연한 사실을 굳이 나중에 이제 최대치수 정의라고 배우긴 합니다. 자, 근데 무리함수는 극값이 있어요, 없어요? 증가함수가 뒤바뀌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합니다. 이렇게 1, 3, 4면은 증가만 하죠. 이게 증가하는 거예요. 2, 4, 3면이 감소만 하는 거야. 유독 유리함수만 요게 달라. 유리함수는 1, 3, 4면 플러스일 때가 감소하고 2, 4, 3면 마이너스일 때가 증가하게 됐지. 어쨌든 네. 그래서 무리함수의 최대치수는 경계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준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야. 최대치수를 구해봐 라고 하면 그냥 마이너스 2 넣고 1 넣어서 나온값이 크게 최대 작게 취소하면 된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역함수 얘기를 해봅시다. 잘 만들어 볼까? y는 어떻게 만들어 볼까? 어느 방향이 이쁠까? 그래도 기본적인 걸 먼저 할까? 루트 2루트 x 이렇게 할까? 2루트 x 마이너스 1 플러스 3 좋습니다. 이걸 해봅시다. 좋아요. 저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래프를 그려서 역함수가 실제로 y는 x에 대칭이 되는지 또 확인을 해보죠. 1,3에서 자, 이제는 몇 삼면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거죠? 1,3면 방향으로 뻗어나갑니다. 이렇게 뻗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상되는 그래프는 이제 3,2에서 y x의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이 장수 반쪽짜리 그래프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두 가지를 예상하고 관찰해보죠. 첫 번째는 여기가 2면 이걸 x 앞으로 넣으면은 4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역함수 만들었을 때 어차피 2차함수가 될 텐데 2차 계수가 좀 뒤집히긴 할까요? 뭐 2분의 1이나 4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건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게 저렇게 2나 3면 이게 두꺼워지잖아. 근데 2차 함수는 언제 두꺼워지냐면은 2분의 1, 4분의 1만 그럴 때 두꺼워지잖아요. 그죠? 좀 그게 뒤집히긴 할 건데 과연 2분의 1일까 4분의 1일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네. 그냥 머릿속으로 좀 이해해서 생각하면은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자기만의 답을 하나쯤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 두 번째는 이거 이제 얼마나 예전에 배웠었는데 얼마나 잘 배웠는지 한번 확인하는 질문인데 쭉 역함수 만드는 과정에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놓치면 틀리는 부분,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 그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 정의요. 예, 범위. 언제쯤에?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결론 지을 때. 거기였어요. 네.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일단 x를 딱 바꾸고 시작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x는 하고 정의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바꿔도 돼요. 예. 선생님 취향은 x는 하고 정의하는 취향이니까 이렇게 해놓고 가겠습니다. 3 넘기고 그 다음에 2까지 넘기고 이렇게 하고 가죠. 그 다음에 제곱을 하겠습니다. 제곱을 하면은
4분의 1이라고 쓸까? 4분의 1 y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리고 이제 1까지 넘기면은 4분의 1 y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xy 뒤바꾸죠. y는 4분의 1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됐네요. 아까 첫 번째 예상은 4분의 1이 맞았던 예상이었겠네요. 네. 그러니까 x 바로 앞에 개수의 역수라고 봐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있을 것 같고. 자, 여기 이제 세 가지 정도 포인트가 존재하는데, 이제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여기 이 상태로 마무리하면 안 되고 정의역을 따로 표현해 줘야 된다는 거. 왜냐면은 이 상태로 마무리하면 이거 그리면은 3,2 여기가 교점인데 그 2차함수 그래프니까 뭐 이렇게 나와버려. 양쪽으로. 이렇게. 근데 원래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 되잖아. 그러니까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되는데 2차함수는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반쪽 이하가 돼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쟤를 어떻게 결정할까? 어떻게 결정할까? 왜 치역? 그쵸. 원래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역.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 치역, 여기 y 범위 어떻게 되죠? y가 3 이상. 네. 3에다가 양수를 더했어. 루트는 항상 양수니까. 그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x는 3 이상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여기 y가 여기 x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그렇게 그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소한 포인트는 이렇게 네 개가 같은 함수고 얘만 다른 함수라는 거. 오케이? 네. 그거는 꼭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항으로 함수가 달라지진 않아요. 네. 함수라는 것은 함수의 정의하면 뭐 x값이 y값에 뭐 하나씩 대응하는 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로는 이제 확 와닿진 않잖아, 그지? 근데 진짜 그냥 그거야. x가 y값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 규칙을 함수라고 하는 거야. 네, 일종의 프로그램이라고만 생각하는데 x값을 딱 입력하면 그 함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특정 y값이 나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일렀을 때 3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다 일러면 3 나와요. x에 일러면 여기에다 x에 일러면 3 나와요. 오케이? 여기에다 x에 일러면은 3 나온다. 근데 여기에다 x에 일러면은 3이 나오나? 아니죠. 그죠? 네. 여기에 3 넣어야지 1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함수가 거기서 들어가시는 거고. 이제 세 번째는 좀 이제 숨어있는 포인트긴 한데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무리함수에서 그러니까 유리함수에서 딱 두 개만 설명해 라고 한다면 저는 분리하는 거하고 역함수 설명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무리함수에서 딱 하나만 설명하면은 무리함수하고 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그게 이제 식으로만 풀면 안 풀리거든. 그래프로 풀어야 되거든. 그런 아주 특징적인 문제라서 거기에 비밀이 여기 이제 숨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정의역을 쓰지 않았을 때, 오케이? 그래프가 어디서부터 달라질 것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에 도착하기 전까지 어딘가에서 달라질 거야. 근데 사실 여기서 한번 또 달라지긴 합니다. xy가 뒤바뀌었으니까. 근데 이제 요 사이에서 첫 번째 주, 네 번째 주 사이에 어디서 한번 이거는 정의역을 안 써놔도 다 1 이상인 걸 알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죠. 그죠? x가 0이어도 그럼 값을 안 갖는구나. 값을 안 갖는군요. 네, 잘못했습니다. x가 0이면 값을 안 갖는군요.
맞아요. 이 부분이 헷갈리는 포인트였어요. 이 부분이. 여기서 두 식이 의미하는 바가 다르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누가 필요 충분 조건을 틀렸었지? 누구였지? 어쨌든 이게 P고 이게 Q야. 응? 필요 조건이니까 충분 조건이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이렇게 많이 나왔어. 그럼 결코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 문제인데 이렇게 문제를 풀면 좀 답이 다르게 나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이게 넘어올 때 제곱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부분이 구분이 안 되버리면 만약에 만약에 이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였어요. 그래도 여기 결과는 똑같죠. 지금 다른 식이에요. 다른 식. 다른 식인데 여기 똑같다. 그렇다면 이게 P고 이게 Q야.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이냐 필요 조건이야? 이쪽이 더 크잖아. 이쪽이 작고. 그런 걸 알아야 된다고.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였으면 여기가 마이너스였단 말이야. 알겠어? 그럼 그래프도 달라지잖아. 그치? 그래프 어떻게 달라지냐면 1,3이 아니고 뿌 많으니까 4,3면 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지.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 무리함수는 2차함수가 넘어진 거라고. 근데 그것의 이제 절반짜리인데 제곱을 해버리면은 이 양쪽이 다 등장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와요. 알겠어요? 네. 왜냐하면 위쪽이 플러스고 아래쪽이 마이너스거든. 네. 아까 승도거의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던 게 항상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렇게 있으면 y는 1-x제곱의 루트를 씌운 거겠죠. 그죠? 그랬을 때 y는 루트 1-x제곱 사실 뿔만데 그걸 분리해서 쓸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두 개와 이거 하나가 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네, 당연히 얘는 이것과 같은 거고요. 자, 빨간색은 보니까 치역이 양수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빨간색 식은 이 그래프를 의미하는 거고 파란색 식은 이 그래프를 의미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만들 수가 있지. 0,4가 중심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반집 일자리 원의 반원이 있어.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직선이 인풋과 만났을 때 기울기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 얼마든지. 알겠습니까? 네. 근데 그림을 안 주고 식으로만 줄 거야.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x제곱하고 y-4의 제곱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네. 자, 그럼 이제 y-4의 제곱이 1-x제곱일 테고 이제 뿔말하면 y-4는 뿔마 루트 1-x제곱인데 그 중에서 마이너스를 골라야 된다는 거지. 응? 그래서 이제 문제로 이렇게 하니까 y는 4 마이너스 루트 1-x제곱 이렇게 식이 나와. 그리고 y는 mx 플러스 2m만 이렇게 나온다고. 그리고 집합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 A B 그 다음에 A, B가 이러려면 n값의 범위는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두 그래프의 교점이
공집합이 아니려면 교식이 있으려면 막 이런 식으로. 뭐 집합을 읽어냈다 쳐. 조건제 집합은 여기 정점 직선지 않았다 쳐. 보고 당황할 거 아니냐고. 그죠? 네. 근데 그냥 회복시키면 돼요. 루트가 있으면 제곱해서 회복시키면 돼. 근데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네. 이런 감이 있어야죠. 그 출처가 어디인 건지 그런 것을 보시면 됩니다. 자, 갑자기 제가 말을 길게 했는데 이제 하나 남았어요. 그 무리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 교점이 무리함수하고 직선이 교점이 한 개냐 없냐 두 개냐 뭐 그거 하는 것만 이제 할 건데 여기까지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해 줄게요. 제가 무리함수 설명은 기본형을 4개로 설명을 하는 편이라고요. 오케이? 2개로 설명하는 책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2개로 설명을 하는 편이죠. 1번과 2번만 가지고. 보통은 증가함수 하나, 감소함수 하나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거 그냥 대칭이동으로 하긴 한데 저는 4가지 버전을 기본형으로 갖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평행이동은 말 그대로 평행이동일 뿐 이기 때문에 평행이동을 배제하고 저 4가지 기본형 중에서 어떤 기본형을 기반으로 한 거냐라는 것은 x 앞의 부호와 루트 앞의 부호 이것이다. 네. 그리고 정의역, 치역 같은 거 생각할 때 당연히 정의역은 이제 뭐 루트 안의 부호겠지만 치역 같은 경우는 루트 자체를 양수 생각하고 이제 생각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 역함수에서는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리함수를 역함수 했을 때 맨 마지막에 2차 함수의 절반이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그 정의역을 표현을 해줘야 돼요. 이 경우는 정의역 표현하지 않으면 그냥 실수 전체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네. 교과서에 나와있어요. 별 말이 없으면 가능한 영역을 정의역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요리함수 같은 경우도 별 말이 없으면 분모가 0이 아닌 모든 실수를 정의역으로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네. 그러니까 굳이 말을 써줘야 돼요. 별 말을 해줘야 되는 거지.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그 다음에 숨어있는 포인트는 네, 그 제곱하기 전과 제곱했을 때가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거는 루트 안이 양수냐 우수냐인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네, 루트 안은 무조건 양수인 거 그건 대전제로 설명하는 거야. 루트 안이 음수인 경우는 건들지도 않아요. 함수, 부등식 이런 거 할 때는 건들지도 않아. 방정식 할 때만 허수가 등장할 수 있어요. 알겠죠?